날씨 엄청 좋다. 구름 봐.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 중에 하나죠.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인데 가면서 제 농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맨 처음 일했던 농장이 버섯 농장이에요. 버섯 농장인데 그래서 버섯 농장을 그때 인도 컨트랙터를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버섯은 시급제가 아니고 그 경력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능력제예요. 능력제. 그래서 한 박스당 4불이었나? 그러니까 그 박스를 많이 채울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생명인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속도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돈이 좀 잘 안 됐죠.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급 이상으로 벌어갔어요. 근데 이제 버섯 농장이 되게 재밌어요. 가면은 버섯 쉐드 안에 버섯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냉장 방 같은 데를 이제 열고 들어가면 버섯이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몇 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선반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선반마다 그 버섯이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5층, 층층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트롤리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제일 밑에 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이제 사다리 트롤리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버섯을 뽑아가지고 사이즈별로 그리고 버섯 종류별로 해서 다른 박스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면 버섯이 엄청 예뻐요. 그 마트에서 보는 버섯은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버섯 따기 직전에 있는 애들은 진짜 눈처럼 보송보송한 애들 있죠. 새하얗고 진짜 구름처럼 막 새하얗고 그리고 정말 흠집 하나 없고 진짜 예뻐요. 뭔가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 뽀송뽀송 막 되게 귀엽고 예쁜데 걔네를 이제 박스에 담는 과정에서 정말 살포시 내려놓지 않고 박스에 그냥 툭툭 놓듯이 던지면 그 밑에 있던 버섯에 의해서 서로 상처를 내요. 버섯끼리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상태로 몇 시간씩 이렇게 운반이 돼서 마트에 도착을 하는 거니까 마트에 이미 도착했을 때는 애들이 상처도 나 있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아무리 좋게 해서 배송을 가도. 근데 진짜 거기서 따가지고 보는 애들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뭐 힘들지도 않고 버섯이 되게 가볍잖아요. 그 하나가 그냥 그 버섯 자라 있는 거에서 버섯을 하나 살짝 싹 비틀어서 톡 뽑으면 그냥 쏙 뽑혀요. 그러면 밑에 조그맣게 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작은 칼로 그 뿌리를 잘라내고 그 버섯만 뿌리를 그 기둥을 너무 길게 남겨두면 안 되고 서로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기둥을 또 너무 짧게 놔둬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 아니라 세컨 라인으로 빠져요. 그 기둥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 기둥도 적당히 그 길이를 봐가면서 잘라야 되고 그 버섯 종류가 제가 양송이 버섯을 했는데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보기에 제일 예쁜 이상적인 버섯 모양 있죠. 그 동그래가지고 안에 꽉 찬 거 그걸 버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산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살짝 열려서 안에 회색 줄무늬가 보이는 그런 애들은 컵이라고 해요. 컵처럼 생겼다고 해서 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컵처럼 생긴 애들이 엄청 큰 애들이 있어요. 손만한 애들, 손을 이렇게 쫙 폈을 때 손만한 애들 그런 버섯 그 버섯을 플랫이라고 해요. 플랫. 그래서 그렇게 3가지를 주로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3가지를 하는데 그게 되게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버튼 이렇게 꽉 찼어. 그 줄무늬가 안 보이면 버튼, 보이면 컵, 보이는데 크면 플랫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하게 생긴 버섯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이제 세컨으로 빼는데 거기에 이제 버튼처럼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버섯이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버튼에다가 넣었는데 그 사장이 오더니 이거는 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도 안 보이고 열려있지 않은데 이게 왜 컵이냐, 이거 이렇게 꽉 차 있지 않냐, 버튼이다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는 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슨 차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도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더니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모르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제일 잘 알고 오래 일했던 인도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 여자애를 불러다가 나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 인도 여자애도 본인은 아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딱 보면 이게 컵인지 버튼인지 아는데 나한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인데 계속 몇 번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진짜 미안한데 나 이거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따로 분리하면 안 돼?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엔 사장도 알겠다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고. 근데 거기가 다 인도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컨트랙터도 인도 사람, 사장도 인도, 매니저도 인도, 그리고 그 매니저의 부인, 그 제일 오래 일했고 제일 빠르다던 애가 그 매니저의 부인인데 걔도 인도애. 그리고 걔 친구도 인도애.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다 약간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나 한 명, 일본 사람 한 명, 그리고 프랑스에 한 명, 이탈리아에 한 명.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잠깐만, 나 길을 잘못 들었나?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하, 잘못 왔네. 잘못 왔어. 이쪽 빠져야 되네. 얘기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대부분은 인도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유럽 애들 몇 명, 아시안들 몇 명, 대만에도 한 명 있었다. 나 한 명, 대만에 한 명, 일본에 한 명, 프랑스 한 명, 이탈리아 한 명.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피킹을 하고, 남자들은 무슨 그런 머쉬룸 거름을 주는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대부분 유럽 애들, 독일 애들, 프랑스 애들, 이탈리아 애들,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국적이 다양하게 있어서 되게 친해지고, 그래서 파티도 같이 하고, 그런 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이쪽 길로는 처음 오니까 아마 여기서 좌회전이 아닐까 싶은데 좌회전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나는 좌회전해서 맞네요. 역시.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바꿔야 되나? 여기다. 힐 스트리트. 이렇게만 해도 괜찮네. 이것도 편하다.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오케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렇게 같이 일하는 애들 중에 대만 애들하고도 친해졌고 프랑스 애하고도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파티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근데 그 프랑스 친구가 한 번은 자기가 나비를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큰 거 말고 작은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작은 나비가 한국어로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작은 나비라고 알려줬죠.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작은 나비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냥 나비는 나비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작은 나비라고 강조를 했던 게 나방 말고 자기는 그런 쬐꼬만 나비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한글로 적어달라고, 한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자기 옆구리쯤에 타투로 새겼어요. 작은 나비라는 글씨를. 그래서 아무튼 그때 뿌듯했죠. 한글을 되게 예쁘게 보는구나, 외국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그 농장에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정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지금 제가 마사지하러 들어가야 돼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거기서 3개월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감자 쉐드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거기 이제 3개월 했으니까 바로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3개월 그 머쉬룸 팜에서 3개월 일하고 바로 세컨 비자 신청하고
한 달 내로 나왔던 것 같아요, 비자가.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죠. 세컨 비자를 이제 미리 받아놨으니까 아, 이제 2년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편한 마음으로 농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차를 샀죠. 차를 사서, 그러니까 농장은 솔직히 차 없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해요. 어쨌건 호주 자체가 땅덩이도 크고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차로 가면 한 2, 3분이면 가는데 걸어가면 40분 막 이렇게 걸려요. 진짜 제가 과장하는 것 같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차가 없이 그 3개월을 살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조금 미안하고 그런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조금 싫고, 그래서 3개월 일한 걸로 차를 먼저 사고 그 다음부터 되게 편하게 생활을 했죠. 일단은 제가 지금 마사지를 빨리 들어가야 돼서 이따 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 일단 일을 아침 6시인가에 시작을 해요. 새벽에 6시에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다 자라난 버섯을 다 수확하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끝나는 날은 뭐 한 11시 뭐 이렇게 끝날 때도 있고, 진짜 제일 늦게 끝났던 날은 밤 9시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부터. 그러니까 그날은 머쉬룸이 되게 많이 잘 자란 날인데 이 일하러 온 애들이 다 처음 온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 하는 데까지 진짜 밤 9시?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근데 그래도 어쨌건 일 자체가 힘든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시간이 길어져서 힘들었던 거였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뭐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그리고 보통 한 3시 전에는 끝나니까 9시간 그렇게 일을 하고 3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9시에 15분 쉬는 시간이 있고, 얘네는 스모코라고 불러요. 스모코.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먹고 음료수 먹고 하는 시간. 그래서 15분 쉬고 12시에 런치가 30분이 있고, 그리고 런치한 다음에 또 3시에 15분 쉬고, 아니면 3시에 끝나거나, 근데 일이 길어지면 또 쉬고 또 일하고. 그래서 거의 3시간마다 조금씩 쉬니까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크게. 호주의 전체적인 농장 시스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컨트랙 잡이었거든요. 시간제가 아니라 컨트랙으로 해서 그렇게 보면 1시간에 적어도 한 4박스, 5박스는 해야 그 당시 시급이 맞춰지는 거였죠. 근데 이제 버섯이 작은 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섯이 크면 되게 빨리빨리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 버섯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그날에 이제 버는 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되게 오래 일했던 인도 여자애들 2명이 있는데 걔네가 너무 야근 게, 그러니까 그 버섯 방에 들어가면 그런 선반이 쫙 있는데 그 선반에 공유하는 선반이 있어요. 벽 쪽에 붙어있는 선반은 내가 혼자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있는 선반들은 가운데 선반을 사이에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트롤리를 들고 들어가서 그 베드, 그 머쉬룸 베드의 반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 오른쪽 반을 내가 뽑고 왼쪽 반을 걔가 뽑고 그렇게 하는 건데, 큰 버섯이 돈이 되니까 걔네 그 오래 일했던 애들이 손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걔네는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노하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자기네 할당된 그런 라인이 있으면 자기네가 혼자 할 수 있는 라인은 일단 안 하고 같이 공유해서 뽑는 그 라인을 먼저 들어가서 자기 쪽이건 상대방 쪽이건 간에 큰 버섯만 골라서 막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냥 다 뽑아서 가버리고 나중에 그냥 여유롭게 자기 혼자 하는 그쪽 공유 안 하는 라인에 가서 여유롭게 하고. 근데 우리는 처음엔 그런 걸 몰랐죠. 그건 모르고 이렇게 뽑으려고 오면 희한하게 우리 쪽에는 큰 버섯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우리 건 다 이렇게 작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네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저희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라인이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에 먼저 가서 적어도 저희는 그래도 그러니까 아시아 애들은 우리 라인에 우리 그 반 딱 나눠서 내 쪽에 있는 거 그쪽에 있는 그 큰 것만 골라갔지 손을 뻗어서 걔네 것까지 다 가져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는 인도 애들이었는데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그 인도 애들 2명이 되게 이기적이었어. 걔네가 유독. 그래서 걔네는 진짜 손을 있는 대로 뻗어서 우리 것까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 걸로 좀 약간 빈정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농장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쪼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그게 아니 그 머쉬룸이 그 머쉬룸을 그만큼 뭐 하나를 더 뽑았네 어쨌네 이거 가지고 그게 뭐 크게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그냥 그래 그거 니 다 가져가고 돈 많이 벌어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 이렇게 지나고 생각하면 왜 그랬지? 약간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만 아니면 막 노래 들으면서 뽑고 그러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인도 애들을 제외하고 걔네 말고 제가 그 다음으로 빨랐거든요 속도가. 그렇게 해서 주에 1000불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환율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당시 환율이 거의 그 미국 달러보다 높아서 1200원 가까이 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1000불 정도 벌면 한 120만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짭짤했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살 수 있었지. 그거를 3개월 하고 차를 사고 이제 다른 농장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감자 쉐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감자 쉐드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일단 머쉬룸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작물은 돈 주고 사 먹을 일이 없다는 거. 그냥 가면은 그 제일 좋은 상태의 그 머쉬룸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내가 그날 저녁이랑 그 다음날 저녁 뭐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정도? 그 정도는 그냥 마음껏 가져가도 아무 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죠. 농장 일의 장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감자 쉐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